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산지 1년 정도 되었네요. 막대 먹은 시댁 식구들 인성에 질려 남편과 함께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정말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제격이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기혼 여성들이라면 많은 공감이 될 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강사로 근무하던 학원에서 만나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친정이 목동에서 유명한 학원을 운영 중인데 지점만 서울과 경기권에 10개가 넘어요. 부모님도 학교 교사 출신인데 그만두시고 학원을 세우셨고 유명해지면서 친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근무하던 학원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학원이었고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성실하고 과묵하기도 하고 자기 할 일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던 남편에게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점잖고 올바른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누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았던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먼저 나서서 막아주기 바빴어요. 자신이 많이 양보하고 봐줬으면 된 거라고 저한테까지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어렸는데 대학 졸업하고 연애하던 남자와 사고쳐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오피스텔을 얻어 살았는데 저와 임신 출산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역대급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고 시누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의 아이였어요. 이 사실을 안 서방님은 시누이와 이혼을 했고 시누이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만 거였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지금 엄마 집에서 지내. 아이는 당장은 엄마가 봐주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좋은 일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이 요즘엔 흠도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구는데 내가 다 어이가 없더라니까. 아가씨가 그랬단 말이야? 그나저나 아이 아빠는 누군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얘가 워낙 클럽 같은 데를 많이 다녀서 저번에 만났다던 김 아무개라는 소리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니까 아가씨도 어른이니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소갈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두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난 두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뻔뻔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을 했을까? 상간남 그 자식 아이인 거 알았으면서. 소름이다. 소름이야. 에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는 우리만 신경 쓰자. 당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러다 두통 또 도진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시댁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시누이는 아이를 키울 돈을 벌어야 한다며 취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엔가 아이를 부탁한다며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계셨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며 건물 청소와 입주 청소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두 번 정도야 아이를 맡아주었는데 그게 계속되니 제가 쌍둥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세미나라도 갈 때면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건 물론이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이 둘을 다 재우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직인데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그래도 아까 잠깐 눈 붙였어. 요즘 고등학생들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난리도 아니네. 특별반 맡으면서 더 힘들어. 많이 힘들지? 그나저나 아가씨는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이를 오늘도 안 데려갔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규진이랑 같이 재웠지. 오늘도?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회사 일찍 끝나고 엄마랑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뭔 일이 있나 보네. 미안해.
결혼해서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 아니야, 뭐가 미안해. 아가씨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뭐. 집에 있는 게 나밖에 없으니 내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 육아 못 도와줘서 미안해. 시험 기간 끝나면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정 안 되면 베이비시터 고용하자. 요즘 나라에서도 운영하는 곳 많더라. 내가 알아볼까? 당장 결정할 건 아니고 아가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고. 알겠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아휴, 이게 뭔 고생인지. 그러게, 나도 쓸데없는 걱정하기 싫다. 매번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다 미안해. 저는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에게 제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친정에도 이야기했는데 마음고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추천으로 마음 맞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하루, 이틀 짧게 아이를 맡기던 시누이가 아이의 아이를 전담해달라 하더라고요. 베이비시터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더 편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지만 남편에게 짐을 짊어주기 싫었고 시누이도 한두 달만 있으면 어린이집 보내겠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줘야 했고 간식이며 밥이며 수시로 갖다 바쳐야 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쌍둥이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베이비시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오죽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러다 3주 정도 지난 시점에 모처럼 조기 퇴근한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이 봐줘서 고맙다며 웬일로 봉투에 20만 원 담아서 건네주며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정신 좀 차렸나. 미안한 건 아나 싶어서 뿌듯해하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폭풍 문자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조금 전에 갔는데. 두나가 너네 집에 갔다가 봤다는데 너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먹이니? 요즘 아이들 반찬 파는 가게도 많고 해서 가끔은 사서 먹이기도 하고 제가 해 먹이기도 하죠. 왜 그러세요? 식재료는 어디서 사는데? 근처 식자재 마트나 사거리의 대형마트에서 사죠. 아니면 새벽 배송 오는 거 이용해서 시키기도 하고요.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백화점에서 파는 유기농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따위 음식 먹인 거였어?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요. 우리 아기는 그런 거 먹이고 언니 아이는 뭐 유기농, 브랜드 음식 먹였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아기 인스턴트 먹이고 출처도 모르는 가게에서 사온 반찬이랑 밥 먹이고 어쩐지 애가 야윈 것 같더라니. 얘, 너 실망이다. 네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막 대하는 거니?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저 막대한 적 없거든요. 시끄러워. 네가 안 그랬으면 두나가 왜 이렇게까지 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무슨 사과를 해요?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아이 먹는 음식은 앞으로 직접 해다 주던가. 그게 아니면 아이 못 봐줄 것 같네요. 아니, 아이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언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아가씨야말로 이러는 게 어딨어요. 내일 당장 아이 짐 빼서 가져가요. 난 더 이상 못 해주겠어. 결국 저와 다툰 시누이는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늙어서 아이를 보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며 시누이와 한바탕 하고는 저에게 맡기더군요. 그래도 이번에는 한 달에 150만 원 받으면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육아를 해보니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다른 사람 손탁이 불편했던 조카가 자지러지게 울었던 탓일 겁니다. 어렵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누이의 아이를 봐주는데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맡기고 나서 그 이후로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가끔 안부 인사만 물을 뿐 집에 오지도 않고 제 전화도 피하고 메시지만 주고받았죠.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수두룩해서 시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아니, 어머님, 시누이가 조카 맡긴 지 반년이 넘었어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거야 두나가 워낙 바쁘니 그렇지. 그리고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갖다 버릴 거야? 갖다 버리면 이혼 당할 줄 알아, 이년아. 아니, 본인 일만 중요한가요? 아이를 맡겼으면 적어도 안부를 묻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얘가 뭘 모르네. 네가 강사 일만 해서 사무직에 대한 이해도가 없나 본데. 원래 회식도 잦아. 아니, 그건 그거고 일단은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네가 편해서 그런가 보지. 짜증나게 하지 말고 투정 부리려거든 네 남편한테나 해. 정말 너무하시네요. 돈을 받고 봐준다지만 제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어머니나 아가씨가 직접 돌보라고요. 뭐? 인연이 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라고 너희 친정에서 가르치던?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 아니, 어머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이도 힘든데 제가 왜 다른 아이를 도맡아줘야 해요? 가족이잖니.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너 혼잔데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거야? 놀고 먹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앞으로 아이는 아가씨랑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너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자기 아이 키우라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제 아이만 챙길 테니 어머님은 아가씨한테 잘 이야기해 보세요. 뭐?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못 되쳐먹은 년 같으니라고. 저는 기막힌 상황에 얼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화를 참기 어렵더라고요. 혼자 화장실 가서 소리 한번 꽥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바탕 다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열을 식혀도 모자란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해 염장질을 한 거 있죠? 얘, 너 친정 갔다며? 네 발로 기어나간 거나 다름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단 위자료나 양육비는 없다?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같으세요? 아니 아무튼 너 이대로 이혼하면 모든 건 다 끝이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 봐주는데 너는 왜 이런 거 하나 못하니? 어머니,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딸 아가씨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닐 텐데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머니, 요즘 시세를 잘 모르시나 본데 150이면 요즘 베이비시터 2주 일한 값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족 간에 그냥 해줄 수도 있는 일을 네가 하도 투덜거려서 돈으로 보내는 거잖니.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허구한 날 늦게 온다면서 술 처마시고 남자나 만나러 다니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뭐? 우리 딸 모욕하지 마. 이런 경우 없는 년을 봤나. 당장 두성이랑 이혼해. 내가 이혼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할 테니까 알아서 잘 사세요.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이 CM이 말이 안 들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 하죠. 그렇게 저는 정말 보란듯이 시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도장만 찍을 수 있게끔 정보 기록 다 해두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라며 어찌나 매달리던지요. 각서까지 쓰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아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다 오더니 잔뜩 굳어서 왔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주 풍비박산을 내고 왔다더군요. 아이는 알아서 키우라고 남편이 단도리하고 왔고요. 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왔으니까 연락 와서 아이 봐달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내가 채비해놓고 왔으니까 당신한테 부탁을 하진 않을 거야. 과연 연락을 안 할까? 그나저나 당신만 진땀 뺐네. 내 말이 본인들이 생각 있으면 우리한테 더는 뭐라 못할 거야.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야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언젠가 계속 봐야 할 사이잖아. 그래도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피해나 주면서 사는 사람들 딱 질색이야. 나도 그래. 그래도 마음이 좀 무겁네. 내가 너무한 건가 싶고. 뭐가 너무해. 당신도 너무 순해 빠졌어. 아무리 엄마랑 내 동생이라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갑자기 아이 보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인데. 해야지 뭐. 자기 손주인데 돌봐줘야지. 우리는 뭐 육아 고수였나?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는 거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그냥 당신도 잊고 살아.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전세 계약 만료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집 알아봐야 하는데. 김포로 이사 가는 거 어때? 개발도 많이 되고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나 학원 그만두고 내가 학원을 차려볼까도 싶고.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게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그 김에 김포로 이사 와버렸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끈질기게 해댔습니다. 연락처 차단하고 남편과 저는 휴대폰 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도 저만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이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거라 사업자 등록하고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12명에 육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김포로 이사 온 뒤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새로 수학학원을 개업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분점 내지 말고 자신만의 학원을 운영해보라며 흔쾌히 학원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인테리어며 전부 싹 다 해주셨어요. 학구열이 강한 동네라 그런지 학벌 좋은 남편의 이력을 보더니 학생들도 100명 이상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만 살 겁니다. 더 이상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더 행복한 매일을 만들겠습니다. 시누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또 남자 문제를 일으켜 해고되고 말았고 어디 공장에 취직하려고 계속 면접 보러 다닌다네요. 본인도 아이 엄마라 느끼는 게 있는지 일을 쉬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시누이의 정신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시모도 아이를 돌봐줘야 해서 집에서 부업 같은 걸 시작하셨어요. 조만간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고 저희도 뭐 잘 살게 될 것 같네요. 아나무인의 극치였던 사람들에게서 해방되고 이제야 저만의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예! 얼른 답장해! 얼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은 무슨, 2달이나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네? 내가 아니지. 아직 우리 집안 며느리라는 생각이 없구나?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으면 뭐라고 있었든 바로 답장부터 했어야지. 그게 며느리로서의 도리야. 알겠으면 다음부터 주의해라. 아니,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내 얘기 끝까지 들어. 네, 말씀하세요. 일단 며칠 전에 너희가 이사 간 곳 가봤다. 이사 간 곳이라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 개판이더라. 온 집안에 빨래도 안 한 옷들이 널브러져 있질 않나. 설거지도 쌓여있고 쓰레기도 분리수거도 하나도 안 해놓고 테이블 위에는 다 마신 맥주 캔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만. 내 새끼는 술 안 마시는데 네가 그렇게 해놓은 거지? 아니, 저도 술 못 마시는 체질이에요. 끼어들지 말랬지? 죄송해요. 게다가 먼지가 엄청난 거 보니까 청소기도 한 번을 안 돌리는 것 같더라. 네가 집안일이랑 회사일 병행할 수 있다고 하길래 결혼 후에도 일하라고 눈 감아준 건데 네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길 것 같으면 일 때려쳐. 여자는 그냥 결혼 후에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말씀 다 끝나셨나요? 뭐?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 대꾸할 생각 마라. 저희 이미 이혼했는데요? 그건 나도 알아. 네? 알고 계시는데 왜 시어머니네 며느리네 하시는 거예요? 그야 당연하지. 잘 들어.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이상은 너는 진우의 아내고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거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어려운 줄 알고 공손히 모셔야 되는 거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다 엉터리인 거 알고 계세요? 이혼했다는 건 이미 타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게 된 이상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챙기고 말고 할 게 아니죠. 어머? 이게 어디서 자꾸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이건 말대꾸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딜 봐서 한 번 더 말하는데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기는 건 아내로서 문제가 있는 거야. 회사랑 집안일이랑 둘 다 제대로 소화 못할 거면 얼른 때려치우든가 해. 내가 확 그냥 니네 회사 가서 자르라고 한마디 해주리? 그러지 마세요. 물론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퇴직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직장에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싫으면 알아서 그만둬. 일을 그만두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 우리 진우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네가 아내로서 부족해서 그런 것일 뿐이야. 원래 아내가 생활비 야무지게 잘 관리해서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전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그 소리 할래?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그게 집안일을 대충 해도 되는 이유가 되진 않아. 어느 쪽이 되었든 저는 지금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혼 후에 바로 지방 발령 나서 이사 갔어요. 어머? 어딜 건방지게 남편을 두고 혼자 지방을 가? 아니, 저는 이제 진우 씨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당장 그만두고 들어와. 네? 내가 유예 기간은 줄게. 보통 퇴사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기다려줄게. 그동안에는 내가 진우 돌보고 있으마. 그러니 너는 얼른 퇴사하고 진우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이혼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소리 이제 그만해. 아니, 그만하래도. 오랜만이야. 잠깐 괜찮아? 뭐야. 오랜만이네. 이혼했는데 연락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우리 사이가 뭐 나빠서 이혼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 애인이 생겼으면 몰라도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고마워. 그래서 무슨 일인데? 너희 어머니 일로 연락했어. 엄마? 엄마가 또 뭐 사고 쳤어? 아니, 뭔가 사고 치신 건 아닌데 얘기가 안 통해. 무슨 얘기? 요약하자면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우리 집 며느리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진우 챙겨줘라. 회사랑 집안일 병행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라고 하셔. 뭐? 그래서 너 뭐라고 답했는데?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남남이고 지금은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라고 답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라고 하시더라?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엄마 말 안 통하는 건 여전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너 보고 내 새끼라고 하시더라? 와, 제발 진짜. 미안.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었나 보네. 아니, 실은 우리가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우리 부모님도 별거하게 됐거든. 그랬어? 그 후로 엄마가 나한테 평소보다 더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어서 일주일 전에 야밤중에 엄마 몰래 본가를 나왔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우리가 이혼한 원인도 엄마잖아. 이혼하면 너한테 안 그러겠지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나 봐. 나는 괜찮아. 실은 꽤 먼 곳으로 발령 났거든. 적어도 여기까지 찾아오거나 할 걱정은 없으니까.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오히려 그쪽이 문제 아닐까? 나? 너희 어머니가 내가 못 챙겨준다는 걸 아시고는 본인이 직접 돌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계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야? 에? 난 알려준 적 없어. 그래? 어제 연락했던 내용으로는 이미 집 안까지 들어가서 다 보신 것 같던데? 어디서 주소가 새서 네가 집에 없는 동안에 들어가셨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확신하는 거야? 나 이거 며칠 전에 이직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기숙사에서 살아. 외부인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허가를 안 받으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 거리도 본가에서 멀기 때문에 여기로 왔을 리는 없어. 그렇구나. 뭐지? 내 말이. 뭐 상관없어. 나한테 피해간 건 아니니까. 괜찮은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제 본가로 돌아갈 생각이 없거든. 그리고 카톡도 거의 읽지도 않고 있고 조만간 차단할까 싶어. 엄마가 뭘 어쩌고 다니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냥 신경 끄려고. 너도 맘 편하게 차단해버리는 게 나을걸? 나는 그나마 자식이라서 그럴 수 없어도 넌 아예 남남인 사이인데 굳이 연락할 필요도 없잖아. 하긴 혹시 몰라서 그래도 그냥 두고 있었는데 대충 지켜보다가 나도 그냥 차단하던가 해야겠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난 그럼 슬슬 씻으러 가볼게.
고마웠어. 잘 자. 잘 자. 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 무슨 일이세요? 진우방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들어오더만. 그러고는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더니 이번엔 또 중년 남자가 들어와서는 둘이서 싸우기 시작하길래 나한테까지 뭐라고 하길래 일단 화장실에 들어와 숨었는데 이게 대체 뭐냐고. 저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진우 씨랑은 전혀 상관없는 집 아니에요? 뭐? 지금 어디에 계세요? A동에 있는 빌라인데? 거기 혹시 화재 빌라 아니에요? 그래 맞아. 거기 202호. 네가 내 새끼 제대로 안 챙겨서 내가 대신 청소라도 해주려고 여기 온 거야. 너희 여기 살고 있는 거 맞지?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식기 보니까 딱 2명분이더만.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래? 저기 그 집은 제가 이혼 직후에 열흘 정도 묵다 나간 저희 삼촌 댁이에요. 삼촌? 근데 삼촌이 한 달 반 전에 그 집을 팔고 이사 가셔서 지금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니? 이 집 주소가 진우방에 있던데? 책상 안에 메모가 쓰여 있더만. 제가 진우 씨한테 알려줬던 걸 그냥 메모해 놓은 거 아닐까요? 뭐? 시댁에서 나온 후에 제가 두고 간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진우 씨가 택배로 붙여주기로 해서 며칠까지 여기서 지낼 거니까 보내달라고 말해놨었거든요. 아마 그러고 나서 메모를 버린다는 걸 깜빡했나 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주소를 남겨두고 간 줄 알아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쫓아가지는 않았던 건데? 그럼 지금 진우는 어딘데? 글쎄요. 말해! 저도 못 들었어요. 거짓말 말고 아내가 남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돼?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미 이혼했다니까요.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저희가 이혼하게 된 원인은 어머님이에요. 뭐? 나? 진우 씨는 예전부터 어머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했었고 결혼한 후에는 저를 마치 진우 씨 전담 하녀 취급하시는 바람에 진우 씨가 그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끼리 대화를 나눈 결과 이혼해서 서로 마음을 가볍게 하자고 결정이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엄마가 자기 새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잘못이야? 간섭이 너무 심하셨어요. 너무나도 심하게 과잉보호를 하셔서 부담스러워했다고요. 뭐라고? 근데 지금 괜찮으세요? 뭐? 지금 남의 집 화장실로 들어가셨다면서요. 어떡해? 지금 밖에서 경찰차 소리 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선 그 집은 현재 같이 살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문 잠그는 걸 깜빡하고 출근한 타이밍에 전 시어머니가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열쇠를 발견하고 멋대로 열쇠를 복사해놓고는 며칠에 한 번 생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있지도 않은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결국 그날 그 부부와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별거 중이던 전 시아버지와 이혼하게 되었고 끔찍하게 사랑하던 아들의 행방도 모른 채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집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서 혼자 허름한 원룸에 들어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고 차단하기 직전에 온 카톡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